세계 최대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을 공을 취급해버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신기록을 쓴 스트라이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인 중 절반은 모르는 사이에 스트라이프를 통해 온라인 결제를 했을 것이라며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분명 페이팔의 숨통을 조여오는 기업으로 표현하기도 했지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스트라이프의 초기 투자자는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라는 점입니다. 큰손 페이팔 마피아에 선택받고 혁신적인 기업을 창업한 이들은 그땐 20대 초반의 패트릭 콜릿은 존 콜릿슨 형제였습니다. 아일랜드 태생의 콜릿슨 형제가 창업한 스트라이프는 굵직한 벤처 캐피탈 회사들의 투자를 받아 2011년 일찌감치 유니콘 기업으로 분류되었고 10년이 지난 2021년 기업 가치가 950억 달러로 평가되며 현재 실리콘밸리 최상위 몸값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데카콘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대의 데카콘 기업을 만든 형제는 짧은 인생에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의 뒤를 이어 천재라 불리고 있는 콜릿슨 형제의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콜릿슨 형제는 아일랜드에 위치한 리머릭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도시에 살던 형제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세상을 좋아했고 자연스레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요. 형제는 어릴 적부터 천재성을 보였는데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형 패트릭 콜릿슨이었습니다. 8살 때 리머릭 대학에서 컴퓨터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10살 때 프로그래밍을 배웠으며 이후 아이작 뉴턴의 이름을 딴 인공지능 아이작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살이 되던 2005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크로마를 만들며 아일랜드 올해의 젊은 과학자의 그 이름을 올리며 일찍이 명성을 쌓았습니다. 화려한 이력을 쌓느라 시간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홈스쿨링으로 고등교육을 졸업하고 13세에 치른 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서의 우수한 성적으로 17세에 MIT 공대에 입학하며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동생 존 콜릿슨 또한 아일랜드 대입시험에서 최고점을 기록,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며 그 천재성을 입증했지요. 하지만 MIT, 하버드 대학의 학력조차 그들의 창업 열정 앞에 무의미했습니다. 2007년 콜릿슨 형제가 스트라이프 창업에 앞서 먼저 창업한 기업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투자자를 찾지 못하자 형제는 미국 실리콘밸리로 눈을 돌렸습니다. 대학도 어차피 미국이었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었지요. 형 패트릭의 아일랜드 올해의 젊은 과학자 타이틀에 주목한 벤처 투자 회사 Y콤비네이터가 이들을 주목했고 옥스퍼드 대학 출신 2명의 동료와 함께 이베이 판매자를 위한 옵토매틱을 창업하게 됩니다. 창업한 지 약 1년 만에 옵토매틱은 가치를 높이 평가받으며 캐나다 회사 라이브 커런트 미디어에 50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된 형제의 나이는 여전히 10대였습니다. 10대에 이룬 백만장자, 아일랜드 신문의 데서트필드는 큰 성공이지만 형제에게 있어 이는 작은 성공이자 예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터넷의 GDP를 높이는 것이다. 스트라이프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사의 소개 글입니다. 2010년 위 문구와 준비된 프로토타입으로 페이팔 마피아 대부 피터 틸을 설득시키며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스트라이프는 형제가 겪은 생활의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온라인 결제 서비스는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결제하기 위해 은행을 다녀오는 것과 같다. 라는 생각에 차간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기 위해 창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지요. 기존의 페이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자가 9단계에 걸쳐 웹에서 결제 서비스를 연동해야 했습니다. 사용자 또한 결제를 하기 위해 판매 사이트와 페이팔 사이트를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 익숙지 못한 사람들은 온라인 결제가 어려워 물건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이프는 판매자가 단 7줄의 결제 솔루션 소스 코드만 복사해 홈페이지에 붙여넣으면 3단계 만에 결제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구매자에게는 신용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10번 클릭해야 결제가 되던 것이 한 번의 클릭으로 결제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한 획기적인 기술로 개발자들에게 찬사를 받았고 이는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패트릭 콜릿슨은 더 이상 간단해질 수 없을 만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말했지요. 페이팔의 독주를 막아선 성공 비결은 간단함과 사용자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미국 카드사의 수수료는 4에서 5%이지만 스트라이프는 건당 2.9%의 수수료에 30센트만 추가로 받았습니다. 또한 초기 설치비, 월 사용료 등 감춰진 수수료가 없는 투명성도 이점이었지요.
그 밖에도 HTML, 워드프레스, 모바일 앱과 쉽고 빠르게 연동이 된다는 점과 결제 실패율이 희박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으로 호환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고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고객이 돈을 벌 때 스트라이프로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이 패트릭 콜리슨 CEO의 경영 방향성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으로 현재 120여 국가에서 130여 개의 통화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애플, 구글, 우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굵직한 기업들이 몰려있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정점에 있던 2020년에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며 초당 5천여 건의 거래 요청을 처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021년 기업 가치가 950억 달러로 치솟으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페이팔도 스트라이프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프와 비슷한 간단 결제 방식으로 이름을 알린 브레인트리를 인수하며 경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콜리슨 형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기 행위 방지 시스템 레이더, 미국 밖에서도 은행 계좌 개설과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틀라스 등을 출시하며 비즈니스 솔루션을 확장했습니다. 별다른 역경 없이 회사를 이끌어온 그들은 현재 인플레이션과 다가오는 경기 침체 우려, 높은 금리로 줄어든 스타트업 자금 지원 속에서 성장풍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과 위기 속에서 억만장자 천재 형제들은 어떤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타개할지, 또 위기를 이겨내고 얼마나 더 편리함을 제공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인문학과였습니다.